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2019년 7월 달에 나왔던 29번 문제예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인데 꽤나 어려웠던 문제죠.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얘기해 줄 내용을 좀 잘 보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죠. 우선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고 있죠. 일단 이런 모양의 등차 수열 합 공식이 있어요. 이런 모양은 일단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중항을 총 n번 더해준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 이런 공식도 하나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항은 모르지만 공차는 알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었어요. 우리가 기존의 이 공식들은 합을 구하는 데만 이용했었지 이것을 특별히 해석하는 데는 별로 안 해본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석해 보라는 차원으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한번 볼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n에 대한 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 n이 있고 가로 안에 또 하나의 n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곱해지면서 n에 대한 2차식이 나와요. 한번 전개를 해볼게. 이렇게 전개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결국에 SN이긴 한데 n에 대해서 2차식인 게 확실하게 보이죠. 상수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즉 그 얘기는 곧 함수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직접 그려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기출된 문제를 보면 약간 2차 함수가 주어져 가지고 진짜 약간 수열의 합적인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 문제는 간혹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그려서 푼 적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얘를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우선 2차항이 없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야 되는 그래프로 그려질 것이고, 또 하나 n에 대해서 2차식인데 그 2차항의 개수가 결국 공차죠. 그렇죠? 공차를 나누기 2를 했으나 어쨌든 공차예요. 따라서 이 공차의 부호를 보고 모양이 결정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상황을요, 일단 4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차근히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4가지를 그려봤어요. 얘를 가만히 보면은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2가지는 공차가 양수일 때 이야기예요. 한편 이 아이는 위로 볼록한 형태의 2차 함수의 일부를 그렸기 때문에 공차가 음수일 때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다 원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SN을 그리고자 했는데 걔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상수항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선으로 나타내긴 했으나 선생님 근데 왜 여기만 실선인가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이지 n이라는 것이 항의 번호기 때문에 1항, 2항, 3항 즉 자연수로만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인 부분 즉 x가 양수인 부분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밖에 없으므로 이 그래프는 사실 실선으로 그리는 건 무리가 있고요. 엄밀히는 우리가 이제 점으로 나타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나타내면 현실적으로 좀 나타내보면 이럴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나머지도 마저 한번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걸 또 한번 볼게. 잘 봐요. 일단 첫 번째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지나는데 처음에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는 모양이죠. 이때 여러분 S1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 S1이라는 것은 즉 뭐냐면 A1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S1은 A1이니까 결국에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1이었을 때의 함수값이 지금 음수가 돼 있죠. 그러면 A1이 음수란 얘기거든. 얘는 A1이 음수다. 자,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보면 얘는 A1이 양수죠. 그죠? 1일 때.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나머지도 이렇게 써봤어요. A1이 양수, 그죠? A1이 양수. 얘는 A1이 양수니까 얘는 A1이 음수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이제 얘하고 얘가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를 많이 푸는 형태인데 얘네 둘은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초항은 음수야. 근데 공차는 양수인 거지. 그러면 시작하는 숫자는 음수인데 그 다음 나열되는 숫자에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를 이제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처음 숫자가 뭐야? 처음 숫자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공차가 2인 거지. 양수.
그렇지? 여기처럼.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몇이 돼? 마이너스 8.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그 다음부터 이제 양수가 나오지. 언젠가부터. 이렇게 숫자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처음에 몇 개의 숫자의 합은 계속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작아지는구나. 그치? 그러다가 0을 찍고 양수가 더해지면서부터 그 합이 증가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처음 시작은 음수였다. 즉 음수에서 시작하지만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언젠간 올라간다. 그럼 보세요. 바닥을 찍었을 때 그 전후에서, 그치? 바닥을 찍었을 때 바로 다음이나 아니면 바닥을 찍었을 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합이 다시 합 자체가 양수로 커지는 것은 음수로 됐던 것이 모두 차감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수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양수로 계속 커지기만 할 테니 계산하라는 문제로 나올 수는 있어도 이걸로 뭔가 응용하고 활용하는 문제로는 별로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나 얘는 같은 이유로 별로 영향가가 없지. 근데 이 아이 같은 거 봐보세요. 이 아이도 일단 초항은 양수인 거야. 근데 공차는 음수래. 그러면 큰 수에서 시작해서 일단 점점 작아지겠지. 점점 작아져서 언젠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음수로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은 양수 값을 가지다가 언젠가부터는 계속 뭐가 나올까요? 음수의 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계속 더해지는 숫자마다 점점 커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점점 커지고 있었지. 점점 커지다가 음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음수의 값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값이 꺾여서 점점 내려오게 될 겁니다. 점점. 아,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다이나믹한 모양을 가지지 얘보다는. 그래서 이 그림의 형태나 이 그림의 형태, 즉 초항은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거나 초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인 형태의 수열의 합의 활용으로서 종종 문제화가 되고 바로 지금 이 문제도 이와 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했다면 이 문제는 단 10초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매직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로 시작합니다. 초항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수 아니면 음수겠죠? 그랬는데 n항까지의 합인데 등차 수열 합입니다. 근데 9항까지 더한 거하고 18항까지 더한 게 같대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 요 그림을 보면 요 정도가 9고 요 정도가 18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같은 값이 나올 리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값이 나올 리 없잖아. 100% 이런 그림이죠. 9항일 때 값하고 18항일 때 합이 같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9항일 때 값과 이렇게 해서 18항일 때 값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 또 다른 집합이 하나 등장합니다. T에는 뭐냐면 S들의 모임이래요. 즉 K가 1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즉 1항일 때 합이거나 2항일 때 합, 3항일 때 합, 이런 어떤 N항까지, 즉 K항까지의 합들을 모아놓은 게 Tn인데 이때 Tn의 원소의 개수가요. 즉 서로 다른 S,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이라는 말은 자, 여기 몇 항까지의 합이 일단 그 S 합이잖아요. 합이 서로 다른 합이 총 1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S1이라는 것은 뭐냐? 1항까지 합이겠죠. S2라는 것은 2항까지 합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S1과 S2는 일단 다르겠죠. 저 1항까지와 2항까지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가 합으로써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일단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인데 이왕이면 생각하기 좋게 선생님 위로 볼록한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할게. 여러분들은 아래로 볼록한 그림으로 그려도 전혀 상관은 없었어요. 선생님 위로 볼록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SN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S9하고 S18은 같으니까 서로 대칭, 이차함수라서 대칭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S9, 요 정도 S18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9가 되고 여기가 18이다 라고 나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9하고 18이니까 일단 대칭축은 어디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중점이 대칭축이 될 테니까 9하고 18 나누면 더하면 27 나누기 2하면 13.5가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13.5가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옆에가 13, 바로 옆에가 1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3이 되고 여기를 14로 보겠다. 그리고 13하고 14는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보세요. 딱 13일 때까지 쭉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14일 때부터는 쭉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봐봐. t라는 값이 어떻게 됐으면 여기면 t에는 어떤 원소가 있어서 서로 다른 원소가 몇 개? 13개가 있도록 원소를 잡는데 마침 14만까지의 합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여기가 S1이 될 것이고 여기 1일 때 함수값 여기가 S1이고 이때 2니까 S2가 되겠죠. 그러니까 S1과 S2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점점 커지게 될 테니까 S3가 다르죠. 점점 커지게 될 테니까. 따라서 n이 1일 때, 2일 때 해서 13일 때까지 얘 S들의 값은 모두 서로 다른 원소들일 거고요. 그러니까 n이 13이면 기본적으로 얘는 13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n이 일단 13일 때까지가 일단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서로 다른 값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쵸?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n이 이제 14일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선생님이 이쪽 쫙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잠깐만 봐봐. 자, 이렇게 적어봤는데, 자, 여기에서 S1, S2는 모두 다른 값이 돼서 13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나오잖아요. 그 TN에는. 근데 n이 14가 되면요. 그 14는요. 13일 때 값하고 14일 때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13이나 14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n이 14라고 해도 14개의 원소를 적은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얘네들은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쵸? 서로 다른 원소는 여전히 13개예요. 그러면 n이 15일 때도 마찬가지겠네. 15일 때는 S12와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15개가 아니라 여전히 13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서로 같아서 사실 새롭게 추가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 다른 원소는 13개일 거예요. 그러면 n이 16일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n이 16이어도 얘네들은 같은 값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몇 가지 될 수 있느냐? 자, 요게 두 수의 합이 27, 두 수의 합이 27, 27이니까 얘는 S26까지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따라서 n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13일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6일 때까지는 총 26개를 적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상 서로 다른 것은 그저 13개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값들은 모두 같은 값들이기 때문에, 그쵸? 다 같은 값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다른 원소는 여전히 13개일 뿐이다. 따라서 13일 때부터 26까지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13개가 되도록 하는 n들이었고요. 그 n들의 값의 합은 13부터 26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3부터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26까지 합이란 2분의 전체 개수는 14개가 되겠고요. 처음 숫자 더하기 마지막 숫자를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7 곱하기 39가 돼서 7, 9, 63, 7, 3, 21 총 273이라는 값을 얻게 되고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사실상 2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네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S9와 S18이 서로 대칭성으로서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든 위로 볼록이든 그린 다음에 서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만 더 익숙해졌다면 사실 푸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 조금 과장해서 10초고 어쨌든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 수열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수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어렵게 살짝 각색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대비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